그래서 저 띡 소리만 하면 잠깐 정적이 딱 돼. 안 떠들어. 괜찮아. 어차피 보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딸꾹질 포기했어. 그냥 계속 나겠지 하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교수님 신문 처음 봐요. 죽으라고? 너무한 거 아니고? 그냥 딸꾹질 좀 난다고 숨을 참으라니 숨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5초만 처음 봐요. 5초 갖고 한대요. 자, 10초. 1시간 뭐 이렇게. 자, 봐봐요. 잠깐 49번을 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맨날 안 푼대. 다 쉽다 그러고. 여기 진짜 수업할 게 별로 없어. 고민이야.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막 미적분 할 때 고민 한 개도 없거든. 야 진짜 함께 말다 오늘 진짜 죽었다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막 미분적분 할 때는 여기는 할 게 없어서 걱정이야.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 봐봐요. 거기에다가 잊어버린 사람들은 필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필기한 거 다시 보냐? 아니요? 야, 한 3초만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되냐?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내가 진짜 필기를 한 걸 봤나. 너무 명확해서 그냥 클리어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할 필요 없네. 네. 어차피 보지 않을 걸 뭘 써, 그지? 봐요? 필기한 거? 거의 안 보죠, 근데 솔직히. 그냥 그때 열심히 쓰고 말이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치, 뭔가 공부한 거 같아. 어디 가가지고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노트를 보면 그렇잖아. 옛날에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 남자인데 공부를 진짜 별로 그냥 그랬어. 잘하진 못했어. 잘하진 못했는데 진짜 생긴 거는 친구가 미안한데 고릴라처럼 생겼어. 슬램덩크 본 적 있어요. 슬램덩크 안 보죠 잘. 근데 채치수라고는 다 알던데 걔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봐. 근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생긴 거랑 다르게 글씨를 너무 잘 쓰는 거야. 내가 남녀공학과 다녔는데 우리 반에 있는 여자애들보다도 글씨를 훨씬 잘 쓰는 거야. 남자애가 고릴라처럼 생겨가지고. 그때는 뭐 하이테크가 되게 지금도 있을걸요? 필기고 되게 얇게 나오는 좋은 거 그걸로 막 노트를 막 형형색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장난이 아니야. 이건 돈 주고 팔면 팔리겠어. 그때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네,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필기하는 거 어차피 안 보지? 그치? 잘 안 보죠? 안 보지?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외워 그냥. 한번 쓰고 바로 외워. 알겠지? 이거는 옛날에 배운 거니까 나 외우기도 쉬워. 봐봐. 뭔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냥 외워 지금. 봐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지 내가 썼는데 그치? 그러면 언제 이렇게 돼? 뿔마. 막뿔. 마풀? 언제? 언제 이렇게 되지? 알아요? 마이너스? 깜짝 놀랐어. 맞아요. 봐봐. 이렇게 될 때. 자, 봐봐. 봐봐. A가 0인 건 제외합시다. A가 0이 되면 A나 B가 둘 중에 하나는 0이면 무조건 맞거든요. 네. 이해됐죠? 자, 봐봐.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가 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둘이 서로 같은 답이죠. 똑같이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랑은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노란색으로 바꿔서 쓰라는 얘기야. A는 음수이고 B도 음수이다 이렇게 바꿔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런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봐봐. 루트 A분의 루트 B나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진짜 A분의 B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막뿔. 뿔마. 막 던지지 말고. 막뿔. 그치? A가 뭐? 마풀 이렇게 하는 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양수, 음수. 그럼 네. A는 음수. B는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이거 외워야 돼. 왠지 설명해줘? 아니요? 이거 진짜 화나. 왠지 설명하면 진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구차해 보이지? 하기 싫어네. 원래요. 설명해줘 그러면 내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 자 봐봐. 이게 A이기 때문에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고 바꾸면 여기 I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I 혹시 기억나요? I? 네. 얘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숫자 허수 단위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양수가 되면 그냥 곱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마이너스 A 하고요 마이너스 B하고 곱한 거랑 합치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의 제곱이 돼요. 근데 I 제곱은 얼마지? 1.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으로 합니다. 선생님 진짜 숨 한 번만 참아보라.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별로 안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 증명하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려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P는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에요? 봐봐. X는 12를 빼면 얘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봐 이제 X 플러스 3이라고 나온 거는 0보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큰 건데, 야 봐봐 이건 내가 아까 AB가 0이 아니라고 했지만 얘는 0이어도 되죠. 생각을 해봐. 분자가 0이면 걔는 0이면 답이 0이라고 나오니까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를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P라는 조건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X는 12보다는 작다라고 쓰는 게 조건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X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4예요. 근데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고, P라는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에는 내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12라고 한 다음에 여기는 색깔이 칠해지고 여기는 안 칠해지고,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는데 얘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5는 여기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n-4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야. 그러면 n-4라는 숫자랑 10이라는 숫자랑 크기 비교를 하면 n-4가 큰 게 맞고, 야 봐봐 둘 다 색깔이 없어지면 등호 붙어 안 붙어? 붙는다고. 됐어요 이해?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니까 n은 누구보다 큰 거예요? 10.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야. 알겠죠? 이해되죠? 됐어요? 네. 이게 은근히 까먹더라고. 내가 요즘 되면 2학년 때 한 번도 안 본 거야. 1학년 때도 처음에 잠깐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잖아. 그래서 이거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잊어버리면 일단은 안 돼요. 시험에 안 나오든 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푼 것 중에서 복잡한 게 또 있을까요?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 대소관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죠? 대소관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있어요 혹시? 55번. 55번. 자, 55번 한번 해보죠. 읽어볼게요.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X랑 Y랑 Z는 실수이고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은 P가 뭐라고 생겼냐면 X 플러스 Y인데 얘랑 X, Y가 서로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Q라는 애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X분의 1하고 Y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결국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XY로 나눠. 그럼 XY로 나누면 어떻게 생겼냐면 XY 분의 X 플러스 Y고 이게 2예요. 얘네들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치? 돼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지. X랑 Y가 누구면 안 되는 거야. 나눠야 되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써있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썼는데 얘는 다시 누구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잘 못하죠. 그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냐? 얘부터 먼저 쓰면 x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쓰면 얘는 y분의 1이죠. 이게 1이죠. 같은 식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얘는 둘이 똑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참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뭐라고 써있냐면 P라는 조건이 있는데 0보다는 크고 X고 Y예요.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양수다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또 뭐라고 써져 있냐면 0이고요. 그 다음에 Y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1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X랑 Y는 둘 다 0보다는 크다이기 때문에 얘가 Y가 0보다 Y분의 1하고 X분의 1이 0보다 큰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누구를 곱할 거냐면 X랑 Y를 곱할 거예요. 이번엔 곱하는데 질문이야. 곱할 때는 부등식에다가 곱할 때는 봐봐. 여기에 있는 등식에다가 곱하거나 나눌 때는 0이 아닌 것만 보장이 되면 돼. 근데 부등식에다 곱할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가 나와야 돼. 그러면 x랑 y랑 곱하면 이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x랑 y가 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양수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양수다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x고 그 다음에 여기는 y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x랑 y랑 0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참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y분의 1하고 x분의 1도 전부 다 x랑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가도 참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돼서 참입니다.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뭐 따로 쓸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읽어보면 P라는 애가 있는데 x-y랑 y-z랑 z-x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0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해석해봐. x는 누구랑 똑같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지금 내가 이거 0인 거 찾은 거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거는 얘가 0인 거 찾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이잖아. 그치? 그냥 여기서 또는이지. 이해돼요? 이거는 3개 중에 2개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x가 1이었어. 근데 y가 2였어. 그럼 여기서는 0이 안 나오지만 y가 2고 z가 2면 여기서 0이 나오니까 얘는 답이 0이 될 수 있죠. 3개가 다 같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이 q라는 조건에 보니까 q라는 조건은 x랑 y랑 z랑 모두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다시 봐봐. 참거짓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관계를 보라고요. 얘가 얘랑 이렇게 있는데 누구를 포함할 것 같아? 얘는 1, 1, 1 이런 것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 1, 3도 되는 거야. 얘가 얘를. 얘가 얘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3개가 다 같아야 되고 얘는 3개 중에 2개만 같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크잖아. 이렇게. 숫자가 여기가 더 원수가 더 많잖아. 이런 식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지금 원수가 많다 이런 얘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명확한데 이것만 되는데 그럼 얘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틀린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그치, 맞아.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니까
이해됐죠? 예,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게 55번 문제. 됐어요, 이해? 네. 우리 규제법 내신에 안 나지 않았어? 뺐지? 자, 내가 보세요. 그때 포기했는데. 비례법은요, 근데 솔직히 안 나와요. 알겠죠? 예, 얘도 수능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별로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빈칸만 뭐 채워보면 되는 것 같고, 예,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문제도 봐도 되게 옛날이죠, 그지? 예, 우와, 장난 아니에요. 자, 2002년이라니 내가 수능 봤을 때네요. 자, 그래서 예, 지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 한번 읽어만 봅시다.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되는 거야. 56번만 잠깐 보면 자, 보세요.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m의 4제곱 더하기 4의 n승이 소수이고 56번 m은 1이 아니거나 또는 n은 1이 아니다이면 여기까지는 가정이에요. 알겠죠? p라는 조건이고 결론은 이거예요. m이 홀수이고 n이 짝수임을 증명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론은 내가 m이 홀수, n이 짝수인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규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걸 직접 증명하는 건 어려우니까 m이 짝수라고 바꾸고 n은 홀수라고 바꾸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요? 결론을 일단 부정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명제의 가정이 모순되는 걸 보이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뒤집었더니 앞에 있는 얘기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 규율법 이렇게 부르죠. 그지?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루트 2가 있는데 얘가 무리수인 거를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유리수야라고 가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난 유리수라고 가정했는데 유리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와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옛날 때 빼고는 요즘엔 안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빈칸 채우기를 뭐 다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패스합시다. 알겠죠? 그냥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정 풀고 싶으시면 있어요? 혹시 이거는 정말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절대분식이 나오는데 얘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기본 소양이야. 규율법은 기본 소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대소관계 얘기. 절대부등식이라기보다는 대소관계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봐봐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크대. 자, 이거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A랑 B랑 누가 큰지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A에서 B를 뺍니다. 그리고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야? 0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참인 거야. 이해돼요? 얘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참이면 A가 더 크다는 것도 참이고 얘가 거짓말이라고 나오면 B가 더 크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이해돼요? 자, 이게 첫 번째야. 얘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을 때 A랑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해도 누가 할 때는
만약에 그냥 빼는 게 좀 계산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야, 주로.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서 크기 비교를 해도 괜찮아. 알겠지? 왜냐면 얘 있죠?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A랑 B가 다 양수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호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B의 부호를 따라갈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1번하고 똑같아.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땐 뺄셈이 어려우니까 그냥 제곱해서 빼도 괜찮다 그 얘기야. 루트가 있으면 양수란 얘기니까. 절대값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는 크고 B가 0보다는 크다는 조건이 있을 텐데 그냥 계산하기 빼거나 제곱하는 게 힘들 때는 나눗셈 해도 됩니다. 이해돼요? 나눗셈 해도 돼요. 그럼 나눗셈을 했을 때 누구랑 크기 비교가 되겠어요? 얘 봐봐. B를 나눈 거 아니야? 양변을. 그치? B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1이랑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B분의 A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보면 얘가 대소관계가 파악이 돼요. 근데 왜 양수라고 했느냐? 둘 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쪽이 양수고 한쪽이 음수면 대소관계가 그냥 나와버리고요. 이해했지? 양수가 크잖아. 그냥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나눗셈을 하는 건데 나눗셈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음수로 나누면 부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1하고 비교해서도 크다 작다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면 부호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양수일 때만 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해라 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부등식은요 이거 이해돼요? 대서관계는 요런 얘기고 절대부등식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감을 잡으라고 대략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다루는 수준에서는 완전 제곱식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봐봐. 여기에 문제 맨 처음에 보면 거기 절대부등식 해가지고 맨 처음에 보면 A라고 섞게 나눠서 A라고 쓸게 A 제곱이 있고 플러스 AB가 있고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절대부등식인 거야. 얘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거든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절대부등식의 논리는 항상 이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쓰이는 애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게 논리야. 됐어요? 이해? 실수라면. 내 말 이해돼? 이거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야. 절대부등식은 완전 제곱식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요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 줄 알지? 얘들아 봐봐 완전 제곱식 만들 줄 알죠? 어떻게 만들어요? A 플러스 A의 제곱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항을 얼마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제곱한 걸 뒤에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A를 기준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치면은 반으로 나누니까 2분의 B가 있는데 이 녀석을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제곱했으니까 요렇게 생긴 걸 괜히 하나 더 했으니까 4분의 B의 제곱은 빼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래 있던 B의 제곱은 곱해주는 게 맞지. 그러면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타날 거냐면 A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B라고 나오고 제곱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뒤에는 4분의 3의 뭐예요?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절대부등식의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얼마의 제곱이다라고 나오면 얘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얘도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게 답이야? 전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등호가 붙은 요 상태가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 있는 식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0이랑 똑같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A랑 B 값은 얼마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B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0이면 얘도 0이니까 A의 제곱도 0이 돼야 되니까 A도 0이에요. 인 경우에 등호가 성립합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으래. 그러면 걔는 우리 수준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완전 제곱식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한테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확인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 풀면 된다는 거고.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다음 이렇게 한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건데 예를 들면 함수에서 혹은 미적분에서 대소관계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땐 내가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59번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문제를 많이 봅시다. 한번 봐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이 값이 실수로 나오고 싶대요. 그치? 자, 루트가 붙었는데 실수가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진짜 힘들다. 큰일 났다. 열심히 참여를 해. 알겠지? 그럼 덜 힘들어. 더 힘들다고요? 덜 힘들다고 너 진짜. 봐봐. 야, 얘가 실수가 되고 싶대. 네. 그럼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0보다 커야 돼요. 정확하게. 그 뭐지? 맞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문제 푸는 디테일이고 0보다 커야 돼? 네. 아니야 0보다 양수. 아니야 양수가 0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 맞아. 근데 답을 다 안 말했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같다도 돼야 돼. 알겠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등호 꼭 붙여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다 들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애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달라는 뜻이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항상 부등식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함수처럼 생각해라 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함수라고 치면은 얘는 포물선인데 그게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니까 무슨 축? X축. 보다는 어디에 있다? 위에. 위에 있거나 겹쳐도 괜찮다. 그치? 접하는 네. 것까지는 괜찮다. 그 얘기야? 네. 그러면 1번 질문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 위로 블록해야 되니? 아래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k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0보다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커야 해요. 커야 하죠. 그지? 근데 잘 봐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k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돼. 단 조건은 얘가 몇 차 함수라는 가정하에 2차 함수라는 가정하에. 근데 k가 만약에 k 플러스 1이 0이면 어떻게 돼? 얘가 0이지. 얘도 0이지. 그럼 누구만 남아? 5. 5만 남지. 네. 5는 0보다 커잖아. 커요. 크잖아. 근데 돼? 안 돼? 돼요. 되지. 그래서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1차 상수함수도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로 따져줘야 되는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판별식이죠. 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볼래?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요 부분에서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면 실수가 안 뭐예요? 되는 거지. 저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개 0보다 크기 위한 판별식을 쓰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다. 작거나. 왜요? 왜요? 아이 아니에요? 진짜 봐봐 다시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진짜 딸꾹질 때문에 봐봐 화 안 나요. 모를 수도 있지 그지? 졸업하기 전까지만 알면 되잖아. 승무 보기 전까지는 그지? 좀 알아가 근데 자 봐봐 이렇게 생겼지? 어휴. 얘들아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큰 크다. 그림이야. 이게 판별식이 0인 그림이고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아. 그림인데 봐봐 인과관계를 알면 쉬워. 막 200단계가 있는 게 아니야. 겨우 2단계밖에 없어. 봐봐 얘가 왜 판별식이 0보다 커? 얘가 왜 판별식이 0보다 두 개여서. 그래 2개였어. 와. 교점이 2개 있다는 거는 실근이 몇 개 두 개, 있다는 두 개. 2개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야 봐봐 여기는 왜 판별식이 0이 있어? 중근. 그래 그러면 얘는 허근. 안 만나잖아.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근데 봐봐.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포물선이 이게 내가 무슨 축이라고 했지? X. 그래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그러면 얘가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니? 모든 수에서?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도 있잖아. 그치? 네, 둘 다. 이 부는 안녕이지. 네. 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지만 포물선이 위에 올라오고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풀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쓰면 얼마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5니까 22고 그 다음에 다시 k 플러스 1이다. 이게 뭐라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이거는 모르면 어디까지 여파를 미치냐면 미적분에 가도 모르고요. 미적분 가도 이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릴 거고요.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수투도 모르고 미적분도 모르니까 수능은 안 보러 가도 되지. 야호. 대학도 안 가도 되고 야호. 망하는 거지. 그지? 망해요. 다른 길 찾으면 되죠. 아니 열심히 찾아요. 자 19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k는 누구보다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해되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끝났는데 원래는 안 끝났는데 끝난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동시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서 얘네 둘의 무슨 집합? 두 개를 다 보면 어떻게 해? 합이면 또는 있잖아. 교. 집합이 되는 게 맞죠?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뭐 틀린 거예요, 지금. 막 말하면 안 돼요. 자,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점수는 총 몇 개 있어요? 20개 이내라 또 그러면 큰일 나. 21개. 1개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이 21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오늘 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모이면 먹는 거야, 바로?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농담한 건데요. 알았어요. 네.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나도 농담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재밌지? 이제 그치? 쉬어요. 아니, 아직 먹었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훨씬 재밌죠? 자. 또 한 번 해볼까? 61번. 왜요? 왜 날개짓해요? 못 날아가요. 여기 지붕이 있어서. 자. 야. 야 우리 진짜 오늘 먹을 수 있어. 좀만 더 늦추고 가려. 예. 신난다. 야, 기왕 이렇게 돈으로 매기기로 한 거, 그럼 이제 앞으로 숙제 안 해온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한 문제당 10원. 그건 안 돼요. 나 제발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건 왜 안 돼? 안 되니까요. 그러면 너무 많이 먹어서 돼지대. 아니, 내가 먹을게. 안 돼요. 확실해요 그것은. 지각하는 거나 그거나 똑같이. 자, 아니에요. 기억 봐봐. 기억해보면 A하고 C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C가 있고 더하기 A, D가 있죠. 그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이 더 크다라고 돼 있대요. 야, 이 조건이 일단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조건이 있는데 얘랑 얘랑 누가 더 큰지 비교해 보래.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볼게. 내가 이거 대소관계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 가지수도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 쉬우라고. 대소관계 물어보면 무조건 일단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활용해서 푸는 거야. 첫 번째는 뭐예요? 뺄셈. 두 번째는 제곱, 양수면. 세 번째는 나눠서 1이랑 비교하는 거야. 나눈 경우 거의 없어. 뭐 지수거나 뭐 이런 거 정도 빼고는. 그지? 물론 나오긴 할 거야.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빼. 넘겨서. 그러면 이거는 AC, 그 다음에 플러스 BD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BC가 있고, 마이너스 AD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봐봐. 얘랑 묶었어. 그러면 C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B가 있고, C가 곱해지는 모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D랑, 마이너스 AD가 있는데, 얘도 D가 공통인데, 마이너스 D로 묶으면, 다시 A-B가 생기고, D가 또 생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AB가 있고 여기도 A-B가 있으니까 다시 묶으면 A-B가 있고 D가 있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지? 봐봐.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수학 문제 풀 때 내가 뭔가 계산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뭐 답 구하기 뭐 이것도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괜히 인수분해를 했잖아. 이런 거 가끔 궁금하잖아요. 저 인간 왜 저기서 인수분해를 하지? 안 궁금해요? 그냥 뭐 하니까 하는 거야? 그거 말고 왜 하냐면 내가 이거 뺀 걸 누구랑 비교해야 돼? 누구랑? 그치 0이랑 비교를 해야 되지. 너의 손가락이 가르친 게 0인 거 같은데 0이 어딘지 모르겠다? 0이지 그치? 0이랑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뭘 따져보겠다는 거야. 무슨 호? 부호.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부호를 따질 수 있게 곱한 형태로 바꾼 거야. 그럼 얘가 A-B는 양수인 건 여기 위에 조건번만 알 수 있고 C-D도 양수인 건 조건번 알 수 있죠.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게 답이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큰 것도 답인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빨셈을 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두 번째 거 니은도 볼게. 니은 뭐라고 써있냐면 AC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D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나오네. 자 얘가 크네. 자 내 말 들어봐봐. 그러면 얘는 빼면 답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빼서 답이 나오겠어요? 야 AC에서 BD를 빼면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면 빼는 건 안 되겠어. 그러면 1번은 제껴. 내가 풀 수 있는 도구가 아니야. 그지? 그러면 2번은 뭐였지? 제곱이었어. 이거 제곱해서 뺀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어? 그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걔도 제껴. 그럼 뭐가 남았어요? 나눗셈 남았죠? 그럼 나눗셈을 하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BD분의 AC라고 생기는데 이걸로 풀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얘가 B분의 A와 그 다음에 D분의 누구를 C를 곱한 거잖아. 근데 지금 A랑 B랑은 누가 더 크냐면 A랑 B랑은 누가 더 크냐면 A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C랑 D랑은 누가 더 크냐면 C가 더 크죠. 오 그러면 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지? D분의 C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쵸? 라고 하고 싶은데 봐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뺄셈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 그냥 뺐지. 근데 있잖아 나눗셈하거나 제곱할 때는 무슨 조건이 하나 있었어. 그지?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이 있었어? 4개의 숫자들이 다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지. 지금 내가 여기서 0보다 크다는 조건 찾았어 못 찾았어? 없잖아. 그럼 나누면 돼 안 돼?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반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그러면 봐봐 해볼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A랑 C랑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랑 D랑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예 나눗셈의 의미가 없게 만들려면 양수 음수로 바꿔버리면 돼. 자 근데 얘네들의 부호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긴 걸 찾는 게 반리니까 난 얘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그 다음 얘는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반리를 만들어 보면 A는 1이고 C는 2야. 예를 들면
근데 작은 숫자들끼리 곱해서 더 커지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음수로 만들어버리면 돼. 너는 마이너스 3인데 너는 마이너스 200이야. 됐지? 됐어요 이게? 얘도 마이너스 30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C가 D보다 큰 거 맞죠? 근데 봐봐 A랑 C랑 곱하면 얼마야? 2잖아 2. A랑 C랑 곱하면 2잖아. 그치? B랑 D랑 작은 것끼리 곱하니까 얼마야? 6만이지. 그치? 누가 커? 그러니까 넌 땡이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풀면. 그치? 뭐야 뺄셈을 안 돼? 그럼 넌 나눠버리겠다 해가지고 나눴더니 얘가 크니까 얘보다 크겠지 해가지고 풀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얘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됐죠? 자 디귿 풀게요 디귿. 자 디귿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트 a-b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c-d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전체에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루트가 있어요. 그럼 빼면 답이 나오겠니? 못하겠지. 나눈다고 뭐가 나오겠니? 그지? 그리고 아까도 써줬지만 루트나 아니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하는 게 편하다고도 했어요. 그러면 봐봐 보여? 아까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지. 제곱을 해서 빼고 싶으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숫자가 양수. 이 숫자도 무슨 수? 양수다. 이렇게 생긴 조건이 있을 때만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죠? 야 그러면 질문. 얘 양수야 양수야? 양수잖아. 양수 더하기 뭐니까? 양수니까. 얘는 양수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빼는 거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하잖아. 그치? 양수끼리는 제곱해서 빼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한다. 얘 제곱해봐. 얼마 나와? a-b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라고 나오고 a-b가 있고 c-d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c-d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곱했어. 그냥 요 위에 있는 것도 제곱해봐.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a 플러스 c가 있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가 있지. 이거 둘이 서로 뭐 한다고? 뺀다고. 그럼 빼면 a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b 지워지고 c랑 c도 지워지고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d도 지워지죠. 그러면 남는 식이 누가 남았냐면 2배 그 다음에 루트에 a-b가 있고 c-d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b도 0보다는 크고 c-d도 0보다는 크니까 일단 실수가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호가 무슨 보호야 이게? 플러스 보호니까 얘는 양수예요 양수예요? 양수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제곱해서 뺐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앞에 있는 게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답이라는 뜻이야. 돼요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맞는 거는 누구랑 누가 맞는 거예요?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지. 이해가 돼요? 됐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62번부터 4번까지인데 거기서 모르는 거나 틀린 거나 있으면 얘기해봐요. 또 같이 풀어보게. 뭐가 있을까? 다 어렵죠 그치? 여기 지금 짜증나죠? 근데 이거 찔려도 뭐 안 걸리겠죠? 사각형 기사 같은 거 안 맞아도. 뭐라고요? 어디 찔렸는데? 이거요. 스탬플러? 모르겠어요. 괜찮아. 아 여기 들어도 나왔어요. 야 수업이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막 자해를 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 자 그 다음에 힘들어. 뭐 풀어볼까요? 있어요 62번부터 4번까지만 놓고 갔을 때 틀린 거나 모르는 거 62번?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A랑 B는 1보다는 크대요. A랑 B는 1보다는 크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는 양수라고 나와 있고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 기억은 A 플러스 C분의 2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은 B 플러스 C분의 2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거 풀으래.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커요? 어떻게 따지면 돼? 지금 일단은 무조건 다 양수야. 그지?
일단은 무조건 다 양수니까 양변에다가 a 플러스 c 곱하기 b 플러스 c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b 플러스 c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c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c는 공통이니까 그냥 빼버리면 돼. 그러면 a랑 b랑 누가 더 크니까? a가 더 크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참이 맞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부등식도 참이 맞는 거지. 그지? 식을 변형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호는 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볼게요. 니은은 a, b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a 플러스 b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대서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물어봤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이건 그냥 식만 정리하면 바로 답이 나온 거고, 얘는 이제 뭐 하면 돼? 세 개 중에 하나야. 뺄 거냐? 제곱할 거냐? 나눌 거냐? 그지? 뭐겠어요? 그냥 빼면 되지. a, b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거 정리하라는 얘긴데, 부호를 알아봐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하는 게 좋지. 그러면 얘는 여기 a로 묶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a가 있고 b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고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다시 b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a 마이너스 1은 지금 보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게 맞고요. b 마이너스 1도 0보다 큰 게 맞죠. 그러면 양수의 곱이니까 양수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요 부등식도 참이다. 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맞죠. 이유도 맞아요. 디귿은 뭐라고 돼 있냐면 b 분의 a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b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잘못했다. a 마이너스 2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크네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막 이렇게 풀어. 4분의 3 쓰고 3분의 2 쓰고 너가 크보니까 맞아 이렇게 푸는데, 그치? 예,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분모랑 분자랑 똑같이 작아지면 커지겠죠, 당연히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b가 양수이고 b-1도 양수니까 양변에다가 b 곱하기 b-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에 b-1을 곱해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a에 b-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요 b 곱하기 a-1이 되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해보면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ab가 나오고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플러스 b가 나와서 여기서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양수의 영수예요. b-a라고 나온 건데, 그럼 b-a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양수의 영수예요? 음수죠. 자, 그럼 0보다 작가 맞으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맞다라고 나오는 게 답이죠, 당연히.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돼요, 이해?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조금 감이 와요?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요. 옛날부터 다 할 줄 알았던 건데,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지. 됐죠? 5분만 있다가 다시 합시다. 지금 거의 뭐 한 50분